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득세,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했던 내용들의 빈출 실무수행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교재는 643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소득세 급여 입력을 하실 때는 어떤 그 수당을요, 등록을 했는데 또 그 다음 문제를 풀려면 또 등록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사를 좀 각각 다르게 해서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 문제는 빈출 상사 C의 회사로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가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들어갔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최민호 씨 수당 등록과 7월 달에 급여를 하세요. 수당과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급여는 매월 말일에 준대. 그러면 급여가 지급되는 월 1이 7월 달의 급여는 7월 31일에 준다는 얘기고 전월 미환급세액 21만 원 있으니까 그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얘기죠. 자, 7월 급여를 7월 말일에 주는 문제. 전월 미환급세액 있고 이행상황 신고서도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7월 달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러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항상 뭐부터 작업하냐면 수당 등록 먼저 세팅하는 거. 그게 일단 가장 기본. 자, 그러면 수당 등록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열어놓고 하나씩 봅시다. 기본급은 일단 언제나 나가고요. 상여금은 지금 안 나가죠. 이제 밑에 보니까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모든 항목은 부 표시하래.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여부, 부 해주시고요.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부로 체크돼 있어. 오케이? 그다음 기본급을 포함한 모든 수당은 월정액 정기로 체크하래요. 아, 그러면 다 월정액으로 부정기 말고 다 정기로 지급하라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씩 볼게요. 기본급은 등록이 돼 있고 상여금은 부 걸었고요. 직책수당 나가지 않으니까 직책수당도 부. 월차 수당은 나가니까 여. 정기 오케이 됐고 식대는 25만 원이 나가는데 자 식대는 비과세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아래 보니까 식대하고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대요. 그러면 식대는 비과세 걸려 있는 거 쓰시고 정기 맞고 사용 여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 지급이 안 되니까 부. 그 다음에 야간 근로 나가지 않아요. 부.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게 식대 다음으로 육아수당을 주는데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대요. 그럼 비과세 걸어주시고요. 명칭 입력 육아수당으로 넣어주시고요. F2 눌러서 육아 월 10 정기 사용여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 수당인데 우리가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출퇴근 수당은 달라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회사가 차가 없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 차를 가지고 업무에 이용하고 출장비를 대신해서 보조금으로 받을 텐데 얘는 출퇴근 수당이 업무상 이용이 아니고 출근 퇴근할 때만 써서 비과세하고는 관계없어. 근데 회사가 좋아. 수당을 줘. 교통비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러면 비과세가 되지 않는 거니까 과세. 이름은 출퇴근 수당. 아니 비과세가 안 되니까 짜증나? 비과세가 안 되면 어때? 돈을 받는 게 중요하지. 그치? 세금 좀 내더라도 돈을 받아야죠. 돈을 준다는데 뭐 나쁠 건 없잖아. 다시 이제 비과세가 안 될 뿐이지. 자, 정기로 모두 다 걸어주시고 사용 여부 체크했죠. 이렇게 수당을 주어진 정보를 옮기시는 거예요. 완벽한 수당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오른쪽에 공제 항목은요. 잘 보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등록할 게 없어. 그냥 기본 공제만 되네요. 기본적인 공제만.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공제 등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공제야 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이제 아래쪽 하단 부분에 확인 누르시고요. 잠깐만. 삭제가 됐어? 어머, 왜 삭제가 됐지? 출퇴근 수당 다시 넣어야겠네. 왜 삭제가 됐지?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확인 하시고 이제 7월 달의 급여를 7월 말일 7월 31일에 주는 걸로 하나씩 넣어볼게요. 기본급은 220입니다. 과세, 월차도 과세가 되겠죠? 260.
그다음에 식대는 여러분 식대가 25만 원인데 25만 원을 주면 알아서 비과세, 과세 자기가 알아서 구분해. 지금 식대 25만 원 넣었더니 비과세로 20 붙었죠. 나머지는 과세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아서 금액들이 알아서 구분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당 공제를 완벽하게 세팅하는 것. 그게 핵심. 자, 그 다음에 육아수당은 아까 비과세였는데 여러분 육아수당은 한도가 얼마죠?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육아수당 중에 10만 원까지가 비과세가 됐고요. 나머지 10만 원은 과세로 붙었어요. 현재 비과세가 30인 이유는 식대 20과 육아수당 10만 원이 포함된 거죠. 자, 출퇴근 수당 20만 원. 급여가 전체 합계 금액은 325만 원인 건 맞는데 그중에 과세가 된 급여는 295만 원이고요. 비과세가 된 건 3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요. 이 국민연금 4대 보험료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대로 옮기셔야 돼. 자동으로 걸리는 걸 쓰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4대 보험료가 중간에 보험료율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리고 3, 4월에 바뀌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낼 때, 출제를 할 때 출제하는 시점에 보험료에 산출되는 금액과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인식되는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험 볼 때는 공제가 되는 모든 금액은 그냥 대부분 이렇게 주어져.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 게 방식이야. 자, 국민연금은 99,000원을 깐대. 그럼 그대로 넣고요. 건강보험 76,890원 그대로 넣고. 장기 요양이 9,840원인데 얘는 맞고. 고용보험이 26,550원인데 얘는 어떻게 맞았네? 자, 그 다음에 소득세가 69,640원, 6,960원. 얘는 딱 맞았어. 공제금액이 288,880. 그래서 전체 지급은 296만 1,120원. 다 끝났습니다. 다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급여 자료를 넣었죠.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신고서를 열어주시고 기간을 열 때는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 귀속은 7월, 근데 지급도 7월. 자, 여기 총 지급액란에 325만 원 들어갔죠. 왜냐하면 자가운전 보조금이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325만 원. 소득세가 69,640원. 325만 원, 69,640원. 틀릴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전월 미만급세액 21만 원을 환급받겠대. 전월 미만급세액란에 21만 원을 모두 다 입력을 하고 69,000원은 오히려 전액이 환급이 되고 나머지 여전히 남아있는 환급세액이 남죠. 자, 나머지 환급세액 남는 거 특별한 언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다가 여러분이 환급 받으려고 하는 세액만 넣어주시면 조정을 프로그램이 해서 나머지 잔액을 다음 달로 넘겨줍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끝났죠? 질문? 전월 미만급세액은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건가요? 아닌가요? 물어보면 그 말이 없으면 소득세만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17,600원 안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됐다. 그렇게 줬다는 얘기는 네가 그걸 빼는 걸 보고 싶다.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 안 주면 당연히 소득세만 줍니다. 문제에서. 자, 우리 이 문제 벌써 끝났어요. 신고서를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조정했을 땐 반드시 나갈 때 저장 안 했지. 봐. 이렇게 하면 저장 안 해가지고 날라간 거야. 이렇게 수르륵 하시면 안 돼. 저처럼. 다시 21만 원은 내가 직접 입력을 했기 때문에 나갈 때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돼. 저장을 해주셔야 다시 한번 들어갈 때 물어봐. 저장한 거 있어? 그럼 볼래. 그럼 살아있지. 그럼 이게 답안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풀 건데 소망상사로 회사를 변경하고 또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우측에 회사 변경 누르시고요. 소망상사 5006번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주시고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수당 등록을 하고 급여를 지급해요. 지금 4월 달에 급여 명세서 왼쪽은 급여 수당, 이쪽은 공제, 아래쪽에
급여 지급은 매월 말일이래. 그러니까 4월의 급여는 4월 말에 준다는 뜻. 그다음에 아래쪽에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막 써 있죠. 그리고 공제 금액 중에 대출 받은 게 있네요. 그쵸? 그 대출로 이제 공제를 해야 되겠다. 그치? 요거 하나. 나머지는 수당으로 공제를 받으면 되고. 우리 가장 먼저 할 일은 수당 공제 열어서 수당 등록 좀 먼저 합시다. 자, 우측에다가 열어놓고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좀 읽어볼까요? 쭉 훑어보시면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필요한 수당은 추가로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부 표시하고 통상임금은 무시하고 됐어. 알았어.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수당은 요 수당을 보면서 그때그때 적용하면서 수당과 관련된 공제를 반영을 해볼게요. 조금 옆으로 당기면 수당을 열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응. 자, 기본급은 그대로 두시고요. 상여금 없죠? 부. 직책수당 안 나가죠? 부. 월차수당 지금 지급 안 되네요. 부. 식대 20만원. 자, 이제 식대 봅시다. 식대가요. 항상 비과세냐? 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문제 보시면 이 회사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대. 그러면 이 경우에 식대는 비과세가 됩니까? 과세가 됩니까? 식사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식대는 얼마를 받든 전액 다 과세잖아요. 자, 그러면 과세로 바꿔야 되는데 비과세로 이미 걸려있던 건 과세로 안 바뀌어요. 클릭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대하는 방식은요. 비과세로 걸려있는 식대를 부 표시하시면 이 식대는 이제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식대, 비과세로 걸려있던 식대를 부로 바꿔주고 아래 칸에 과세라고 하는 항목으로 식대를 새로 추가해요. 그러면 이따가 급여자료 입력 테이블을 열면 얘는 안 열리고 얘만 열릴 거 아니야. 그럼 과세가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이 나가는데 야간근로수당은 늘 항상 비과세로 걸어놓으면 알아서 과세 여부를 판단하니까 이건 내비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인가를 봅시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의 이름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고 업무에 쓰고 있고 보조금을 20만 원 받고 있대. 그 얘기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자가운전보조금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기, 정기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육아수당 10만 원이 나가는데 육아수당 10만 원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주고 있대요. 육아수당 비과세 되죠? 자, 걸어볼까요? 아래쪽 빈칸에다가 육아수당은 한도를 잘 걸어주셔야 돼. 월 10만 원까지. 월 10만 원 비과세. 자, 마지막에 직무수당은 직급에 따른 차등 지급액에 대리급은 20을 준대. 하여간 듣도 보도 못한 직무수당은 당연히 과세겠죠. 자, 이제 마지막 언급 언지 잠깐 읽어볼게요.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월정액으로 걸어주래요. 오케이. 자가운전보조금은 부정기로 걸고 얘 정기, 얘 부정기. 자가운전보조금은 부정기. 그 다음에 야간근로는 그러면 야간근로도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당이 월정액이니까 야간근로도 정기로 바꿔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식대, 정기. 다 정기죠? 됐어요. 자가운전만 빼고 나머지는 정기로 바꿔주시고 사용하지 않은 건 부, 사용하는 건 여. 추가로 등록할 때 과세는 과세, 비과세는 한도 반드시 조회. 자, 수당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요 공제 등록 중에서 사내 대출금 요거 하나 추가할게요. 당연히 뭘로 바꿀까? 대출로 걸겠지? 이거는 뭐 밑에 써 있겠지만 사내 대출금은 대출금 상환한 거다. 그럼 대출로 걸어주세요. 요런 얘기예요. 다 했네요. 자, 수당이 다 등록이 됐다. 그럼 이제 끝났어. 그럼 요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급여 작업 해봅시다. 4월의 급여를 매월 말일에 주니까 매월 말일이면 4월 30이 말일이죠.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기본급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기본급 300 과세. 식대 20만, 아이고. 식대가 밑에 있다. 그치? 아까 밑으로 추가해서. 요 순서로 입력할게요.
식대는 20만 원인데요. 기억나시죠? 식대는 비과세요, 과세요? 과세. 과세로 붙었어? 그러면 된 거야. 과세로 붙은 거 된 거. 자, 야간근로 순서대로 넣을게요. 야간근로는 당연히 과세지. 왜냐면 이제 사무직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미 300이 넘었잖아. 생산직이어도 과세고, 사무직이면 원래 과세고, 비과세로 걸려 있어도 과세가 된다는 거죠. 과세 됐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가 돼야 돼. 보자. 비과세 걸렸죠? 자, 육아수당은 비과세 돼야 돼. 30. 됐죠? 직무수당은 과세여야 돼. 과세 됐죠? 토탈 395만 원. 비과세 30. 자, 이제 우측 넘어가서 국민연금은 보면서 옮깁니다. 13만 5천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102900. 13,818원. 장기요양 그대로 걸렸네. 고용보험 32,850원 걸렸고. 사내대출금은 내가 50만 원을 까고. 그럼 토탈 금액으로 진짜 지급하는 금액은 3007 310. 오, 됐습니다. 급여자료 입력했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 급여자료 입력하세요. 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안함. 여기서 멈춤. 이게 5점 또는 6점. 급여 작업이 어렵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많이 해보시면은 매우 쉬운 메뉴. 그러니까 비과세 공부가 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5007번에 믿음 상사 바꿔주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연구개발팀에 있는 서주원에 수당과 급여 자료를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만들고 수당과 공제는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로 입력하고 수당은 모두 다 월정액을 정기로 걸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부 표시하고 통상임금은 그냥 무시하고. 알았어. 이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좀 설명을 해놨네요. 수당 등록 열어볼게요. 급여 먼저 열어주시고 이 안에 수당 등록. 됐어. 이렇게 열어놓고 일단 쭉 한번 봅시다. 기본급은 나가죠. 상여가 안 나가. 일단 막아볼게요. 부. 직책 없죠? 부. 월차 없어요? 부. 부는 어차피 부정기 정기가 상관없으니까. 자, 이제 식대부터 봅시다. 식대. 아래 회사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대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데. 그러면 식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 걸으라고 그랬죠? 정기 걸렸어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식대 다음으로 야간근로수당 나가는데요.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쪽에 아무 말 없어도 뭐 걸면 돼? 비과세. 다 정기라고 건다고 그랬죠? 위에서 아까 모든 수당은 모두 정기로 체크하시오. 그러면 야간근로도 정기. 야간근로도 정기. 그 다음 야간근로 밑에 육아수당 있네. 육아수당 비과세가 되는지 봅시다. 육아수당은요. 만 나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 한 사람당 뭐 얼마씩 받는다. 그리고 서주원에 이 사람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비과세를 받는데 서주원만 중요하지 서주원의 배우자가 무슨 회사를 다니고 자기가 비과세를 받고 자시고는 아무 상관없죠. 서주원이 만 나이 6세의 자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근데 인당 20인데 그러면 2명을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40을 주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할 거는 한 명당 10만 원이 아니라 그냥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20 받아도 10이고요. 40만 원 받아도 10만 원만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된다는 얘기니까요. 비과세로 육아수당을 걸어줍시다. 정기로 걸어줬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지금 나가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되는지를 볼까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에 사용함에 따라 실제 여비를 받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받고 있대. 뭐야? 그러면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가 되어 과세로 바뀌어야 돼. 과세지. 실제 여비를 받는 데잖아. 그러면 비과세는 안 바뀌니까 사용 여부에서 부 걸고 아래쪽에 과세라는 유형으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추가한다. 자, 그 다음에 교육지원금 아래 보니까 교육을 지원받는데요. 사설학원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대. 이 교육지원금은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회사가 어떤 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학원비, 영어 학원비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냥 과세예요.
자, 마지막 연구보조비. 우리 연구소에서 일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보조금 받는 거, 선생님들이 보조비 받는 거, 이렇게 연구보조비를 받으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거야. 기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대. 연구보조비를 받는데 10만 원까지, 얘 20만 원까지 비과세. 그럼 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뭐 종종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주로 나오는 편도 아닌데,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 그러면 비과세를 걸고요. 주어진 내용 그대로 입력할게요. 이 연구보조비가 어디에서 연구보조비를 받느냐가 다 다르거든요. 기관이. 자, 넣으시고 여기 유형에서 연구보까지 넣어보세요. 많죠? 연구보조비.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교육, 특별법,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연구소. 요거 입력하면서 아, 연구비가 나올 수 있겠구나. 연구보조비 연구기관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연구소에서 연구보조비 받으면 취재수당처럼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구나. 워낙 많이 일하잖아. 그치? 연구라는 게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기술 연구 많이 밀어줘야 중국에 더 앞서서 이런 기술력이 좀 월등히 앞서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하시면서 연구보조비 월 20까지 비과세. 얘도 정기로 바꿔주라고 그랬죠? 모든 수당은 정기로. 됐어. 이렇게 중간에 잠깐 이렇게 이상하게 떠. 잠깐 없애놓고. 그러면 지금 수당 다 넣었네요. 완성. 수당 완성. 공제 혹시 추가적으로 입력할 거 있나 이렇게 보니까 소득세, 지방소득세, 가불금이 또 있네. 자, 가불금 하나 넣읍시다. 가불금은 여러분 뭐라고 넣으면 돼? 가불금은 월급 가져갔던 거 땡긴 거니까 기타밖에 없지. 가불금은 기타로 넣으면 되겠죠? 가불금을 지급받았다. 이달 월급에서 깐다. 이 얘기. 전월 미완급세액은 없다. 됐어요. 자, 그러면 수당과 공제는 세팅을 했습니다. 확인하시고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 입력해 볼게요. 자, 12월. 근데 아래 보니까 12월의 급여를 언제 준다고 했나요? 아래쪽에 지급이 여기 있구나. 12월 31일에 지급하는 걸로 짠짠 30일. 자, 서주원 끌고 왔고 이제 급여를 옮깁시다. 잠깐만. 이렇게 놓고 띄워가지고 됐어. 자, 기본급 200, 식대가 28만 원, 20만 원 비과세, 8만 원은 과세로 붙었죠? 아래쪽에 야간 근로는 30, 당연히 과세, 사무직이니까. 그 다음에 유관수당 20만 원, 10만 원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10만 원, 과세. 비과세 없애고 과세 걸었죠? 우리가 아까. 교육지원금 12만 원, 당연히 과세. 연구보조비 10만 원 지급하면 전액 다 비과세.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아래쪽에 금액 입력할 때마다 과세, 비과세 구분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오른쪽 넘어오시고 국민연금부터 넣어볼게요. 국민연금 9만 원, 건강보험 62,400원, 7,990원, 24,300원. 가불금이 100만 원이야. 그럼 187만 6,320원은 실제 지급. 소득세는 35,450원. 자, 급여 지급은 끝났어요. 다 있죠? 아래 나와 있는 거 잘 보시고 여러분 연필로 체크하시면서 자, 그럼 위에 뭐 하냐면 급여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단 전월 미완급세액은 별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열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지 뭐. 자, 12월에 거래를, 12월에 기속이 12월에 지급했으니까 그대로 끌고 오시고 지금 310만 원이 걸렸죠. 지금 총 지급액 난에. 근데 왜 그랬냐면 여기서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되지 않았잖아. 자가운전 보조금이 과세잖아요. 그러면 미제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310이 전액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전액 다 여기로 들어갔죠. 뭐 그런가 보다. 소득세 들어갔지. 전월 미완급세액 없지. 그러면 이 상태로 빠져나가면서 저장. 그러면 12월 기속과 12월 지급이 해당되는 이 기간 동안에 신고서가 작성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저장된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의 답안을 채점하겠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은 어쨌거나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장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급여 자료 입력해 볼게요.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 하나하나 신고서들이 워낙 많아서 소득세는 작성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5008번에 우주상사 열어주시고 똑같죠 뭐. 급여 자료 입력하는 거야 이렇게. 자, 얘 하는데 이걸 이제 만들 건데 위에 보니까 영업직 사원이고 2월의 급여 자료를 주어진 자료를 입력하고 사용 안 하는 건 부, 통상임금은 무시, 원천징수 이행상각신고서 작성. 거기다가 홈택스 전자신고까지 하래. 비번은 1, 8개. 그리고 전월 미환급세액 32 이때. 매월 원천징수는 신고한대. 그러면 급여 작업을 일단 해야 되고 급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당 등록부터 해야 되고 그쵸? 순서가 있어요. 자, 먼저 수당 등록을 열어주시고 주어진 정보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합시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시면 되겠다. 그치? 자, 기본급은 쓰고요. 상여금이 이번에는 나가네요. 자, 상여금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부 표시하는 거는 설명을 해줬고 위에 그 월정액 급여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없죠? 그냥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 월정액. 그리고 상여금은 원래 부정기가 맞고. 됐어? 자, 그러면 직책은 없어요. 부, 여부, 월차 없어요. 부. 자, 식대가 나가는데요. 이 식대, 오른쪽.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식사 제공 안 한대. 그러면 비과세 맞고. 그대로 두고. 자가운전 보조금 아래 볼까? 자가운전 보조금이 15만 원이 나가는데 우측에. 이 사람이 지금 조인호 씨예요. 근데 조인호 씨는 배우자의 이름의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대. 요 문제가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기 소유의 차량이어야 돼. 여러분 이 차가 배우자만 명의야. 만약에 이 차가요. 공동명의잖아. 배우자하고 나하고 공동명의. 그러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배우자 차는 공제가 안 돼. 그래서 내 차여야 되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요 경우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가 되지 않고 과세가 된다는 거. 요것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푸시는 걸 거야 아마. 제가 이 문제를 여기다가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자가운전 보조금이 업무상 사용하니까 비과세가 되냐. 내 차여야 한다가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로 걸려 있는 거 막으시고 부 거시고요. 과세로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야간 근로는 항상 비과세를 걸어놔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자격수당이 나가는데 전산세무 2급 따가지고 수당 받는데 과세였죠? 이런 건 비과세 안 해줘요. 자격수당 과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아수당. 육아수당은 만 2세 그리고 만 5세, 만 6세 이하죠. 한 사람당 10만 원씩이래.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만 원씩을 주는 건 좋은 회사인데 그렇든 저렇든 육아수당은 그냥 한 달에 10만 원만 비과세인 거야. 인당 10만 원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에게 육아수당으로 10만 원 그냥 하나. 그러니까 급여 지급할 때 월이죠. 인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육아수당 10만 원 비과세.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가운전이 과세가 되었다. 이유는 내 차가 아니어서. 근데 시험에 배우자 명의가 아니라 내 명의다. 그럼 전혀 문제 없고. 두 번째, 배우자와 나의 공동 명의 차량이다. 그러면 가능. 내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가능. 됐죠? 이럴 수 있잖아. 배우자 명의인지 누구 이름인지 어떻게 알아? 내 거가 아니면. 내 차인 것만 된다고. 그런데 내 차가 아닌 누군가의 차를 잠깐 운행하면서 그 차를 가지고 뭔가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는데 그것까지 비과세를 해주지는 않겠지. 일단 이게 업무상 사용한다는 게 확실해지려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종업원 이름의 차일 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과세로 바꾸는 거. 그거 한 가지가 좀 특이했죠. 그쵸? 그거 빼고는요. 수당 등록은 뭐 통상임금은 체크는 무시했고요. 자, 위에 쭉 읽어보시면 이 월정액 급여에 대해서 요즘에는 정기로 걸어야 되는지 부정기로 걸어야 되는지 종종 문구가 나오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지금 뭐 별거 없죠? 그 월정액급에 대해서 체크하는 기능이 없죠? 그러면 그대로 자동으로 걸리는 대로만 쓰시고 공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등록할 공제는 없네요. 됐어요. 그러면 끝났어. 그러면 등록해 볼게요. 확인해 주시고 자, 2월의 급여를 언제 줍니까? 다음 달 25일에 주네. 그러면 얘는 이제 월이 바뀌죠? 3월 25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요게 틀려가지고 이 문제가 빵점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2월에 귀속인데 지급은 3월. 요거 중요합니다. 다음 달 잘못 들어가면 이거 복잡해져요. 이게 수정하고 이러는 게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자, 이제 기본급부터 쭈루룩 넣어봅시다. 기본급 180, 상여 25만원, 식대 22만원, 야간 근로수당 20, 어차피 과세.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15만원, 그 다음에 자격수당 5만원, 그 다음에 육아수당 20만원 중에 1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 합쳐서 257만원 과세, 나머지 30만원은 비과세. 자, 오른쪽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공제되는 거 그냥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옮겨봅시다. 자, 국민연금은 8만 1,000원 깐다. 건강보험 5만 5천 080. 그러면 장기요양은 7,050원. 고용보험은 23,130원. 소득세가요. 지금은 8,000원이 나왔지만 우리 문제상에서는 4만 원 나왔잖아. 이렇게 옮기는 거야. 자동으로 계산된 거 두면 빵점이에요. 바뀌어있는 이 47,000원으로 원천 징수하겠다고 하면 이 표에 의해서 여러분도 징수액을 바꿔주셔야 돼. 47,620원 그리고 4,760원. 공제합계 금액은 21만 8,640원. 차감 징수세액은 265하나 360원. 됐어요. 저장 끝났죠? 자, 급여 자료는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 급여 자료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요거죠. 지금 여러분 귀속이 2월이잖아. 근데 지급이 몇 월이었죠? 3월이었죠. 근데 보세요. 제가 2월 귀속인데 지급을 급여 지급을 입력할 때 3월로 지급했다고 입력을 했지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헷갈려가지고 2월로 넣잖아. 그러면 자료가 없지. 뭐 내해보세요. 자료가 없죠. 2월이어서 연말정산이랑 관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문구가 뜬 것 같고 2월달 귀속을 2월에 지급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저장하지 말고요. 다시. 그럼 지급이 3월이죠. 이렇게 해야지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급여 지급한 내역의 날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그 내용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2월 급여 3월 귀속, 귀속과 지급이 다른 경우 이런 거 잘 주의하셔야 돼요. 끌고 왔죠? 한 명 끌고 왔고요. 자, 여기서 전월 미환급세액이 한 30만 원 정도 있네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아래쪽 왼쪽 하단에다가 30 넣어주시면 47,000원 중에 30만 원이 오히려 까이고 나머지 남네요. 그쵸? 25만 2,388원이 여전히 환급이 되지 않은 세액으로 남았어. 근데 이거를 환급 신청하겠다 그러면 오른쪽에 넣어주시고 그대로 가면 냅두시고 차월 2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합니다. 나갈 때 저장. 됐죠? 다시 할게요. 저장한 거 불러와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저장한 거죠. 원래 대부분의 시험은 이것까지만 하고 저장하고 나가면 끝이야. 근데 이 문제는 홈택스 전자신고하는 것까지 해보래. 요거 가지고 요거 해보래. 할 수 있잖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홈택스 전자신고 하려면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뭐 해야죠? 마감. 마감 누르시고요. 마감 됐죠?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메뉴 중에서 전자신고 메뉴를 열어주세요. 자, 기간 엽니다. 지급을 언제 했죠? 3월에 했죠? 지급을 3월에 한 거죠? 그쵸? 귀속이 2월이어도 얘는 중요한 게 뭐야? 3월에 지급한 건 4월 10일까지 신고한다. 이게 핵심이어서 그래. 자, 그러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작. 됐대. T143번 맞게 됐대. 확인.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러봤어. 소리 들리죠? 18개 확인.
암호. 그러면 홈택스도 들어가지. 닫게 하시고 찾아보기 데이터를 가져온다. 방금 전에 제작한 자료 T1438 열기 불러왔어. 자, 이제부터 형식 검증하기 누른 다음에 B번 눌러주시고 끌고 오면 지금부터 누르죠. 확인, 검증, 확인, 제출. 들었죠? 제출받기, 제출하기. 들어갔어. 얘 세금 낼 거 없잖아. 그치? 총 지급액밖에 없고. 됐어. 끝났죠? 접수됐어요. 접수증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겠죠. 실무에서 닫기. 그러면 제출 성공. 이게 전자신고. 실제로 전자신고를 실무적으로 어느 기업이나 전자신고를 하는데 이제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전자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너무 이게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자신고를 하는 이 프로세스를 그냥 하나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로 한 거야. 근데 부가세 중심의 전자신고를 꽤 많이 내고 소득세는 잘 안 내는데 혹시나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전자신고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본 겁니다. 마지막 연습 문제를 가지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득세 전체 메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끝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원 등록 끝냈고요. 급여자료 입력하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했죠.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하나가 남았고 여기는 무조건 시험이 하나가 출제돼요. 최대 점수가 10점짜리가 이제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와봤자 5점, 6점.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진 않죠. 근데 뭐 5점, 6점을 우습게 볼 건 아니고.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세까지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연말정산하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